안녕.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단원의 그 한 개의 소단원을 공부를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우의 수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률을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제대로 안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 오늘 내일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지막 수업이 이제 금요일에 그때 이제 확률로 이제 피날레 장식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 2학년 2학기 버전에서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닮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 두 개가 양대산맥이야. 그래서 2학년 2학기 수학이 되게 어렵다라고 좀 많이 평가받곤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마스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어렵게 나왔지 뭘 어렵게 나왔어. 어차피 푸는 과정은 다 동일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뻔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내가 할 것이라 예상되는 행동이 뻔하다고,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거는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져야 돼. 즉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 내가 무엇을 활용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다이나믹해. 범위가 좀 넓고 내가 좀 생각해야 할 후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 것도, 이걸 어떤 모델로, 이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모델로 바꾸는 작업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은 되게 쉽게 그냥 마음산으로 획해가지고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어려워지고 좀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다 보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만한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 우리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한테 넌 어느 부분이 제일 쉬웠니? 그러면 경우의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위권 친구들한테 넌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니? 그러면 경우의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진입 장벽은 되게 낮은데 마스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들 모두가 그런 좀 반대되는 입장을 좀 취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 정도의 느낌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정도의 깊이에 필적할 정도로 좀 공부를 해볼 테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 정의부터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죠. 경우의 수가 도대체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때 경우의 수가 뭐야? 그러면 그 경우가 몇 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함정, 그걸 가지고 함정 파는 문제들에 많은 친구들이 쉽게 걸린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를 동시에 던집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질게요. 그러니까 두 동전을 푹 하고 던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짠 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백만 번 던진다고 할 때 그 수백만 번이 모두 다 각기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제 다 같은 결과들끼리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어요. 즉 결과의 종류가 나뉘어지게 될 텐데, 이게 몇 종류로 나오게 될까요? 이 결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슉 하고 던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많은 가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몇 가지로만 나올 거예요.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말하기 부끄러우면. 네,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동시에 던집니다. 약간 뭐 요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 하신 분들이랑 이제 요거 하신 분들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 일단 3개 하신 분들 입장. 뭐 이렇게 앞면 나오고, 뭐 앞면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면 그럼 뭐 끝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3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 4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야 생각해봐라. 100원짜리 앞면, 500원짜리 앞면, 100원짜리 앞면, 500원짜리 뒷면,
100원짜리 뒷면, 500원짜리 앞면, 100원짜리 뒷면, 500원짜리 뒷면. 이게 네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세 가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네, 오케이. 이제는 다들 정답을 맞으셨군요. 네, 네 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시행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중에 구분이 되는 결과들의 개수, 우리가 이걸 경우의 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게 그냥 아까 뭐 말했었던 그냥 뭐 좀 멋은 없지만 그냥 뭐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냥 이 말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대충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변형시키면 그때부터 좀 헷갈려요. 자, 똑같이 생긴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신있게 뭐 얘기해보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펴서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서로 똑같이 생긴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인의 소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네, 두 분만 맞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경우의 수의 정의를.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중에서 구분이 가능한 결과들의 수라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생긴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지 한번 다 나열을 해보자고. 일단 앞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 나오겠죠. 근데 이 뒷면 앞면이랑 앞면 뒷면이랑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나 구분할 수 있다. 나는 매입니다. 없죠? 네, 이거 구분 못해요. 똑같이 생겼다 했잖아요. 똑같이 생긴 이상적인 동전 두 개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동전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뒤가 나온 거랑 뒤 앞이 나온 거랑 서로 구분이 안 돼요. 뒤 나온 거는 뭐 다른 앞에 나온 상황들이랑은 구분이 되니까 뭐 이것도 한 가지로 카운트 하겠죠. 그래서 앞, 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가 뭐야? 그럼 뭐 나올 수 있는 그 뭐 경우의 수요. 경우의 수는 뭐라고 했더니 경우의 수요. 뭐야? 뭐 외국인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근데 외고파. 외국인이 막 갑자기 이제 배고파가 뭐니? 배고파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 했더니 우리가 갑자기 배고파는 말이야. 배고픈 거지. 딱 얘기하면은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넌센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그럼 뭐 나오는 그 가지수요. 하지 마세요. 네. 나오는 가지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황들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강의 쉬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정도 정의만으로도 충분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동전 두 개를 가지고 던지는 상황과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즉 똑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동전이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이게 주사위라면 그럼 요거 좀 더 어려워집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제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이 수천만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전부 다 쫙 정리를 해본다면 분명히 몇 개 안에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네, 6가지. 뭐 그 정도는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진다고 합시다. 뭐 100원짜리 동전과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질게요. 그럼 이거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서로 그냥 구분 가능한 결과들만 카운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네, 뭐 12가지 직관적으로 가능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졌을 때도 똑같이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졌을 때 몇 가지 나올까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난 다 틀렸다고 할 겁니다. 왜일까요?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몇 가지의 결과가 나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딱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 두 주사위가 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셔야죠.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우리 아까 동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전도 두 개의 동전이 서로 다른 동전이었다면 네 가지였고 서로 같은 동전이었다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두 주사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두 주사위가 서로 구분이 되는 주사위인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인지에 따라서 1, 2가 나오는 것과 2, 1이 나오는 것이 서로 같은 상황으로 여겨질지 다른 상황으로 여겨질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만약에 두 주사위가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합시다.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자, 빨간 주사위에서 1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2 나왔어요. 이 상황이랑 빨간 주사위에서 2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1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랑 나 구분 안 된다, 손. 나 구분할 수 없다. 다 구분되시죠? 빨간색에서 1, 파란색에서 2 나오는 것과 빨간색에서 1, 빨간색에서 1, 파란색에서 2 나오는 것과 빨간색에서 2, 파란색에서 1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야. 이건 당연히 구분이 된다고. 그런데 모양과 크기, 색깔 모두 다 똑같은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똑같은 두 주사위 하얀색 주사위 두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하얀색 주사위 1, 하얀색 주사위 2 나온 것과 하얀색 주사위 2, 하얀색 주사위 1 나온 것이 서로 어때요? 서로 어때요? 구분 돼, 안 돼? 구분 안 되죠. 그럼 이거 다르게 세줘야 돼? 같게 세줘야 돼? 다시 다르게 세줘야 돼? 같게 세줘야 돼? 같게 세줘야죠.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질문을 딱 듣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라면 몇 가지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음 혹은 뭐 문제의 조건이 부실함 서로 같은 주사위인가요? 다른 주사위인가요?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36가지 라고 하시면 앞으로 경우의 수 푸실 때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일 때 항상 어느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구분 가능한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 구분 가능한 결과.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내가 어느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결과. 이게 경우의 수의 완벽한 정의예요.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지 않나요? 에이, 중학교 버전으로 써놔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졸업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도 갈 거고요. 그때 이제 수학도 공부 계속 하실 거니까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것을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여기서 시행이라는 것은 행동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개념에 이제 사건이라는 말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벤트,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결과 하나하나 또는 이제 어떠한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주사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만 모여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 뭐 4-5개가 모여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을 때 뭐 그냥 뭐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뭐 전부잖아. 그럼 6가지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몇 가지? 3가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건이라는 게 뭐 무슨 뭐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그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 어떤 이벤트, 그냥 뭔가 발생한 결과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결과는 뭐 하나만 모아져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10개도 모아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 정도까지. 어쨌든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밑에는 개념 꼭꼭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풀어야 되니까 지금 같이 한번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주사위 던졌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 5, 6 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려고 해요.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뭐야? 1부터 10까지 5가지. 그쵸? 자, 10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4가지. 10의 약수는 1, 2, 50 이렇게 4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수연이는 300원짜리 색연필 한 자루를 사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씩 갖고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일단 색연필은 300원짜리예요. 근데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각각 4개씩 있어. 그러면 100원짜리 4개 이렇게 100원짜리 3개 딱 내도 되죠. 그쵸? 아니면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해가지고 그때 나머지 100원을 채워도 되잖아. 아니면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4개 해서 채울 수 있고. 난 100원짜리 안 내고 50원짜리 6개로도 사실 채울 수는 있는데 50원짜리는 개수가 부족해서 그러진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4개 해서 총 3가지 경우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개념 2. 자, 개념 2랑 개념 3은 우리가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진술보다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이해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걸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필기를 하실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몇 가지야?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왜? 2가지라고. 자, 난 방금 2가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2가지. 안 바꾸실 건가요? 바꿀 거예요? 그거 왜 4가지야? 설명해봐. 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5 이상. 네. 그런데 왜 더하죠? 질문. 다시. 2 이하이거나 5 이상인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졌는데 2 이상이거나 2 이하이거나 5 이상인 경우의 수. 봤을 때. 2 이하면 1이라고 하면 5 이상이면 5, 6이 1에 5, 6이 됐을 2에는 5, 6이 됐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닐 겁니다. 자,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내가 사실 너한테 왜 설명하고 있냐면 너가 2라고 딱 얘기했어. 근데 대중이 4래. 그래서 너가 긴급하게 4로 바꾼 결과가 지금 2예요. 그러니까 내가 2라고 생각했다면 존중하세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틀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확 바꾸지 마. 그럼 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2라고 했다면 내가 2라고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정답에 이르게 만들어야지 얘를 폐기 처분하면 나는 그냥 무 그 자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4라고 하면 나도 그냥 4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왜 4지 난 2 같은데 라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내가 4라고 납득하기 전까지는. 그래야만 지금과 같이 그런 말이 아닌 주사위를 딱 던졌어? 1, 2, 3, 4, 5, 6 근데 여기에서 내가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어떤 거야? 쭉 한번 다 불러봐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네 가지인 거예요. 1에 5가 붙고 1에 6이 붙고 2에 5가 붙고 2에 6이 붙어서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하지 않을 그 생각이 긴급하게 막 내가 답을 바꾸다 보면 막 이런 생각들이 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라고 이야기한 게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니까 그럼 공통으로 2니까 그래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면 2 이하라고 했을 때 1, 5 이상이라고 해서 6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해서 두 가지라고 했다면 차라리 그걸 계승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설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2 이하는 사실 2도 포함된다? 아 그럼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폐기 처분해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아까 2라고 했었던 이유가 근데 혹시 뭐였어요? 그건 듣고 싶은데. 네, 겹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1, 2랑 5, 6은 서로 구분되는 결과입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결과입니까? 구분이 되는 결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의 정의에서 1, 2, 5, 6처럼 서로 구분되는 결과들은 서로 다르게 세준다고 했어요? 서로 같게 세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다르게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은 이게 다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의 생각이. 알겠죠? 네.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합을 써야 될지 곱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지금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다른 사람들 쳐다보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흘끗흘끗 보고 그러지 마. 부담을 줍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치?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자가 3개가 있어.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야, 뭐 저기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중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와 라고 하셨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은 4종류가 있고 과자는 3종류가 있어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맞든 틀리든 그걸 가지고 내가 다 고쳐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언제 합을 쓸지 언제 곱을 쓸지 이미 우리 몸이, 이미 우리 머리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라 생각하십니까? 3, 2, 1 하면 딱 말해주세요. 3, 2, 1 본능적으로 그렇게 더 하고 싶어 죽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왜 나는 더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탐구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더 하고 싶었을까? 본능적으로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더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과사를 더해. 설마 여기서 12라고 대답한 사람 없겠죠? 물론 있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7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야. 이게 50대 50이 아닐 거란 말이야. 거의 뭐 해봤자 한 99대 1 아니면 98대 2 정도쯤 되겠지. 거의 압도적으로 쏠릴 거라고. 그럼 우리는 왜 더 하고 싶었을까? 이걸 알아가면 돼. 이것만 알아가면 질서가 잡혀. 어떨 때 이걸 해야 돼, 어떨 때 저걸 해야 돼 라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이러고 내가 자연스럽게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 어느 이유와 논리를 거기에 코팅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우린 더 하고 싶었을까요? 자,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중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와 라고 하셨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가 지금 이렇게 4개랑 3개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뭐 고르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골라도 되고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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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뭐 A, B, C, D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과자는 기억, 미은,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결국 여기에서 얘네들 중에서 뭘 고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얘네들 중에서 뭘 고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몇 개를 갖고 오는 거야? 한 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야. 얘를 선택해도 좋고 얘를 선택해도 좋고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선택지가 4개에다가 3개를 어떻게 한 것만큼 있는 거예요? 더한 만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할 때 4개랑 3개를 더한 만큼의 선택지를 갖고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기서 말을 이렇게 살짝 바꾸면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 고르고 과자 중에서도 하나 골라와.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선택지가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몇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 고르고 과자 중에서도 하나 골라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 자, 자신있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 2, 1. 12수가 다 12가지를 얘기해줘. 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자신 없다고 해서 말을 아끼면 안 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뭐라 할까요? 그 스물스물 그 자신감을 잠식해버려요. 그러니까 난 이거 못해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버리거든요. 막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틀리더라도 틀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오답 하나하나가 이 수업에 굉장히 가치게 만듭니다. 만약 여기에서 7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살짝 쪽팔릴 수는 있어. 뭐 그것까지 내가 부정하진 않을게. 쪽팔릴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말로부터 우리는 이걸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내 한 몸 인생에서 다른 이에게 훨씬 더 좋은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그렇게 꼭 부끄러운 일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맞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달라라는 요청이에요. 자, 다들 12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왜 12가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이 중에 하나를 사렴, 골라오렴 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를 고르고 B도 고를 수도 있고요. 뭐 C도 고를 수 있고요. D도 고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A를 골랐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A를 골랐고 과자는 키역을 고를 수도 있고요. 니은을 고를 수도 있고요. 디귿을 고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A를 골랐다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뒤 이어지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A 기억, A 니은, A 디귿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내가 B를 골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B 기억, B 니은, B 디귿. 이렇게 해서 또 3가지가 추가가 되네. 자, C를 골랐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C 기억, C 니은, C 디귿. D를 골랐을 때도 D 기억, D 니은, D 디귿.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A를 골랐을 때 여기서 3가지가 결합될 수가 있고 B를 골랐을 때도 여기서 3가지가 결합될 수가 있고 C를 골랐을 때도 여기서 3가지가 결합될 수가 있고 D를 골랐을 때도 여기서 3가지가 결합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3개씩의 선택지가 4번 발생하게 돼요. 3개씩의 선택지가 4번 발생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곱하고 싶잖아. 그치? 일단 요까지만 알아도 돼요. 자, 그 다음 예시 보여줄게. 자, 국민 예시입니다. 집, 문방구, 학교일. 자, 집에서 문방구까지 이렇게 2가지 길이 있고요.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문방구까지 2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집에서 문방구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나 선택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자,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가지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6가지. 5가지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치? 왜 우린 본능적으로 더하지 않고 곱하고 싶었을까? 아까 이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이 위에 있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3가지. 내가 또 아래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3가지. 그래서 3가지랑 3가지, 3가지랑 3가지를 더하다 보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한 것 아닙니까? 3을 2번 더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곱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집에서 다이렉트로 학교까지 가는 길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즉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일까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가 1분 뒤에, 1분도 아니야, 30초 뒤에 물어볼게요. 자, 생각 차분히 잘 해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든 집에서 학교까지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학교 가실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합리적으로 학교를 간다 라고 생각합시다. 합리적으로 학교에 가는 상황. 한리철 학교를 가면 한리철 학교를 가면 2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이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 그래? 그거 모르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든 문방구를 안 거치려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문방구 아저씨 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야. 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못을 저질렀어.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싶어. 그래서 문방구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띵 돌아서. 자, 다 어느 정도 정답 나왔죠? 하나, 둘, 셋. 8가지. 여러분들 이거 12가지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왜 도대체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네 2개를 곱했으면서 왜 여기서 이 2가지는 갑자기 더하고 있냐 이거야. 자, 근데 있잖아, 내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이것도 30초 드릴게. 그림 그대로 유지한다.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간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문방구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다시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간 다음에 다이렉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 30초 시간 드릴게요. 자, 이 정도쯤 경우 나왔죠? 자,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8가지. 네, 12가지. 12가지. 왜 12가지일까? 자,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갔어요. 일단 이것만으로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나왔죠. 자, 그 상태로 내가 일로 돌아올까, 일로 돌아올까를 선택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6가지의 길로 내가 학교까지 도착했는데 그 각각의 6가지의 상황들마다 나는 2가지씩의 선택지가 더 이어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2가 6번 더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2랑 6을 곱해야 할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해서 2, 3 곱하고 2를 더하고 그게 아니라 그림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조건에 맞는 판단들을 내려야 된다고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 아이스크림 4개, 과자 3개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라고 하신 상황과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씩 골라가지고 라고 하신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랑 3이랑 곱하고 2를 더했는데 그 더한 이유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6가지로 가시든 저렇게 2가지로 가시든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골라서 하나를 픽해서 그걸 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더했지만 지금은 2랑 3이랑 곱해서 6가지에 따라서 각각 2가지씩의 선택을 더 진행을 할 수 있으니 6가지 그 6가지의 경우에 따라 2가지씩의 결과들이 더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가 6번 더해진다. 2 곱하기 6 따라서 12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확실히? 네, 확실히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 더했는가? 자, 다시 이 아이스크림과 과자 상황을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든 과자를 선택하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뭘 해도 상관없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둔 상태에서 그들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곱하고 있어요? 좋아요. 더하고 있죠. 이 눈치 보면서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지금 곱한다고 하면 어때? 내가 고쳐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중이 더한다고 이야기해서 나도 더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병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죠. 내가 배에 막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저 괜찮은데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줘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아픈 데는 아프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동등한 결과들을 가지고 동등한 선택지를 가지고 이 중에서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땐 더하기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6가지 상황이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다이렉트 2가지 상황이든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가렴 이라고 했으니까 동등한 위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병렬적인 위치라고 해요. 병렬적인 관계, 병렬적인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병렬적인 관계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뭘 선택하면 좋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합을 선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곱을 선택했을까요? 자, 아이스크림과 과자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언제 우리는 곱을 선택했죠?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고 과자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됐어요. 그때 우리는 곱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름에 따라서 과자 3개의 선택지가 펼쳐지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름에 따라 과자 3개의 선택지가 펼쳐지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름에 따라 또 과자 3개의 선택지가 펼쳐지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3을 4번 더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3과 4를 곱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고민을 했어. 근데 그 고민이 또 이어져. 또 이어져.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그런 직렬 구조라면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곱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뭐 전구 직렬, 병렬 연결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봤죠, 그렇죠? 이렇게 그 왜 집게 해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안 해봤어요 이거? 그걸 해봤어요. 아니 그 이렇게 건전지랑 전구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집게 해서 전구에 탁 연결해가지고 건전지에서 불. 짠.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요? 했는데. 그 집게가 아니에요. 그럼 집게가 아니야? 이렇게. 찌개만은 누구 죽이려고? 그거 그래? 집게인데? 그 나는 이거 집게는 그렇게 그 우리 집게. 뭐 빨래집게 같이 생긴 걸로다가 이렇게 딱 해서 거기다 탁 하고 꼽잖아. 여기 피는 자동차 배터리요? 이렇게 이런 느낌 꼽잖아. 꼬물집 했는데 고무로 된 거 있어요. 고무로 된 거. 학교에 아무튼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병렬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고민을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 이쪽으로 가도 좋고 이쪽으로 가도 좋아. 너 원하는 대로 가. 라는 식으로 약간 좀 프리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면 우린 자연스럽게 더했다. 그런데 요 중에서 하나를 꼭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하나를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결정을 하고 고민이 끝없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황도 똑같을 테니까.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우리가 여기서 왜 곱했어요?
고민의 고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민의 고민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두 가지 고민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고민 중에서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랑 3을 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여러분은 더 했겠죠. 근데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이 선택이 가능해요?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니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럼 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길 중에서 나 이 길 선택할래. 그럼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학교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갑니까? 학교로 가요? 나 여기서 이 길을 선택할래. 그럼 집에서 갑자기 학교로 이렇게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 이 길 또 가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 이 길 해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다섯 개 길 중에서 하나를 딱 픽한다고 해서 그 길로 내가 학교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한 게 아니라 곱했었던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6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했을까? 왜 더했겠어요? 당연히 이 6가지 길 중 어디로 가도 좋아. 그리고 2가지 길 중 어디로 가도 좋아. 네가 이 2가지, 6가지, 이 전체 8가지 중에 무엇이든 선택하렴. 그래 그럼 나 이거 선택할게.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내가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 한 거라. 그런데 약간 살짝 답이 나뉘었었던 문제가 있었죠?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간 다음에 집으로 다이렉트로 돌아오는 경우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봅시다. 일단 집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무슨 고민을 합니까? 무슨 고민을 해요? 집에서 지금 출발했어요. 자, 무슨 고민을 해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픽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끝났나요? 아니죠. 계속 고민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요? 셋 중에서 어느 길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를 픽했어요. 자, 상황 끝났나요? 아니죠. 지금 또 생겼어요. 고민이. 자, 또 어떤 고민이? 둘 중에서 또 어느 길로 갈까? 하고 또 하나 픽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어때요? 고민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랑 3이랑 2를 곱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마지막에 더하지 않는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내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무섭죠? 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네이버 주니어에서 그 옷 입히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임이요?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인가? 아무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그런 세대였는데 말이야. 참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그 주니어 네이버가 있긴 있나 모르겠다. 그냥 네이버. 아무튼 자, 이거 핸드폰으로든 뭐로든 그냥 나 옷 입히기 게임 해본 적 있다. 그게 뭐예요? 없으면 지금 해. 자, 시작. 자, 봐봐. 어떤 아바타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아바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바타에게 내가 옷을 입혀서 외출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상의가 3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다고 합시다. 상의가 3벌 있고요. 상의가 뭔지 알죠? 이 위에 옷이요. 자, 그럼 하의는 이 아래 옷이요. 자, 상의가 3벌, 하의가 4벌이 있어요. 자, 내가 이 아바타에게 옷을 입혀서 외출시키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옷 입힐 수 있는 조합이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12가지. 12가지. 이거 7가지라고 하는 사람 없죠? 7가지라고 하는 사람 이거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7가지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어떻게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야? 상의나 하의 중에 하나만 입혀서 내보내겠다는 거야. 이 경범죄로 처벌. 아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밖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밑에 함부로 까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처벌해봤습니다. 경범죄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파트를 처벌받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7가지가 아니라 아니다. 7가지라고 하는 건 이러거나 뭐 하나 선택해라 지금 이 얘기야. 근데 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좋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12가지라고요. 다들 착하신 분들이니까. 자, 원피스 뭔지 알죠? 남자분들도 원피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원피스가 뭐냐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옷. 그러니까 뭐 드레스 같은 거. 그래, 그럼 드레스랑 할게. 차라리 원피스라고 드레스라고 하자.
자, 상의가 3개. 내가 까먹었어. 내가 까먹겠어. 자, 다시. 상의가 3개, 하의가 4개. 뭐 원피스, 드레스가 2개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걸 아바타한테 입혀가지고 외출시키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14가지. 왜 14가지일까? 왜 24가지가 아닐까? 이거 24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의 중에 하나를 입히고 하의 중에 하나를 입히고 그 위에다 드레스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야. 미쳤어? 그 위에다 드레스를 왜 뒤집어 써? 아니 상의랑 하의 입었으면 끝난 거지. 여기서 원피스를 왜 입어? 그러니까 상의랑 하의를 입어서 내보내거나 아니 원피스만 입고 내보내도 되죠. 그쵸? 그래서 상의랑 하의만 입거나 아니면 원피스를 입건 해서 3과 4는 곱할 거고 여기 있는 2랑 그 12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1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원피스가 아니라 모자가 2개가 있어요. 모자. 네. 모자는 이렇게 하자. 모자는 약간 문제를 살짝 볼게. 모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렇게 얘기해. 모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오. 자, 그럼 좀 생각할 거리가 하나가 생겨요. 자,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셋. 16가지. 지금 답이 좀 나뉘는데? 자, 제가 뭐라고? 자, 몇 가지? 36가지. 36가지.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16가지. 16가지. 16가지 아닌가? 36가지. 왜 두? 24가지. 겁나 헷갈리네. 36개.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난 가? 일단 보세요. 여기서 36가지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상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입고요. 하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입고요. 모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했잖아. 그러면 모자를 쓸까? 그러니까 모자를 1번 모자를 쓸까? 2번 모자를 쓸까? 아니면 모자를 쓰지 말까에 대한 3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 모두를 내가 선택해야 종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과 4를 곱하고 모자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 하나 포함해서 3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36가지예요. 24가지가 나오신 분은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셨을 겁니다. 요 2. 그러니까 요 분까지는 안 잡혀가도 돼요. 근데 이분은 잡혀가야 돼. 왜? 자, 모자를 안 써서 뭐? 보이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 네. 근데 16이라는 것은 사실 좀 내가 후보에는 없는 답이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 모자. 말 잘하셔야 된다. 모자를 한 개 쓰고 아니 그 모자를 하나 안 쓰고 그리고 그게 2가지? 아니 그리고 다른 모자를 쓰고 안 쓰고 했는데 거기서 내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럼 4가지. 그럼 이제 이한이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봐봐. 진짜 잡혀가야 돼. 자, 자, 봐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6가지 중에서 12가지는 아마 그 상의 4개 중에서 하나 있고 상의 3개 중에 하나 있고 하의 4개 중에 하나 있는 걸로 이제 12가지를 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12가지가 아닌 나머지 4가지를 저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자 1번 모자를 쓰거나 안 쓰거나 2가지 2번 모자를 쓰거나 안 쓰거나 2가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옷 입히겠다는 거냐면 모자 1번을 안 씌우고 옷도 안 입히고 내보내거나 모자만 씌워서 내보내거나 네? 아니면 모자를 안 씌우고 또 내보내거나 모자 2번을 씌우고 내보내거나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또 거기서 선택하겠다는 거야. 12가지거나 이 4가지거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하죠, 그렇죠? 네,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 모자는 내가 얘네들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선택하는 거지 얘를 하거나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아주 추운 날이야.
뭐 코트가 두 벌이 있어요. 아주 추운 날이야. 그냥 코트는 무조건 입자고 합시다. 코트는 무조건 입을게요. 자, 몇 가지? 24가지. 설명해봐. 대화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왜 24가지입니까? 근데 코트 입으면 상의 코트는- 안 돼요? 야, 이거 안 돼. 야. 큰일 나. 그럼 안 돼. 옷 다 입어야 돼. 일단 저희 12가지에서 코트는 무조건 입어야 되니까 그 거기서 선택지가 그냥 두 개가 어떤 코트 중에서 선택할지 골라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거 14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의하에 안 입고서 코트만 입는 거. 아까 원피스랑 똑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즉 다 가려지잖아요. 큰일 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안경이라고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경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 그거 왜 맞춰야 돼요? 뭐 안경은 눈 아픈 경우에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써야 돼요. 언제나 쓰고 외출하는 거. 자, 그럼 안경은 어때요? 24. 가지. 이것도 24가지야. 이것도 이제 14가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피스인 경우는 안경인 경우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잠깐 이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니까 절대로 헷갈리지 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합을 쓰느냐, 언제 곱을 쓰느냐는 지금처럼 내가 병렬적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면 얘네들은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곱을 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 고민에 따라 다음 고민이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펼쳐져야 이때 우리가 곱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 2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또는이라는 말이 헷갈리진 않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대신 이 개념 3 보시죠. 개념 3에서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서 동시에라는 말을 지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주된 요소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형용펜 친 것처럼 하지 말아라. 중요하다고 한 거 아니야. 지우셔야 됩니다. 이 말이 없어져야 돼. 도대체가 내가 그냥 교과서에 이런 말들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어른들 입장에선 이걸 쓴 그 당사자 입장에선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게 맞아.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받아들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자, 여러분들. 동시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시에라는 게 무슨 소리야?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같이. 같이. 한 번에. 한 번에. 똑같은 똑같은 순간에. 같은 시간에. 이게 동시 아니에요? 심지어 동시라는 그 말을 한자를 들여다봐도 동이 같을 동자 시가 시자예요. 같은 시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상이 3벌, 하이 4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이제 그 옷을 입으실 때 상의랑 하의를 동시에 입는 사람 손. 동시에 입는 사람 손. 동시에 입어요? 동시에 입나요? 막 점프해가지고 막 타이밍 잘 맞춰서 이 동시에 못 입으면 실패고 막 그래서 다시 입어야 되고 막 이런가요? 그런가요?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이거 동시에 입어본 적 있는 사람? 무조건 따로따로 입지 않아요? 그럼 따로따로 입으니까 그럼 7가지인가?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너네들. 이 동시에라는 게 분명히 동시? 이거 동시에 안 입는데? 7가지.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착한 친구를 경찰서에 잡혀가게 그렇게 만듭니까? 이 말이 없어져야 돼. 이 동시에라는 게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바로 이 친구예요. 동시에가 아니야. 이걸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연달아. 애초에 의미도 그 의미로 쓴 거예요.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곱한 거예요. 쌤, 저는 이거 상의 입고 잠깐 뺀질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하의 있는데요. 그것도 연달아야. 그것도 연달아. 동시에라는 말을 이제 연달아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동시에라고 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것은요, 같은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과정에서의 동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는 동안에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진짜 분초까지 정확하게 동시에는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라 과정적 동시라는 표현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진짜.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시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전부 다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다 틀려버립니다. 지금 그래도 이거는 누가 더해요 곱하죠. 그래 이 문제는 안 틀리겠지. 근데 상황이 복잡해져.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개념.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딱 봐. 동시가 아니야. 좀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했어. 틀렸어. 이런 젠장.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동시가 아니다라는 걸 좀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이건 시간적 동시가 아니다. 그냥 사건과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연달아. 알겠죠?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개념 3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 3까지. 일단 저기다 두시고. 자. 우리 부등식부터 개념서가 안 되었지? 내 부등식 개념서 안 줬어요 아직? 응. 부등식 개념서? 우리 다 해야 된대. 큰일 났다. 부등식 개념서 나 어저께 끝냈는데. 부등식이랑 연립방정식 개념서도 아 연립방정 진짜 다 하셔야 돼. 겠는데. 그 기출 체력 잘 그 관리하고 오셨죠? 아니 저 어제 어, 차를 그-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탄 거는 공부랑 관계 없어요. 적당히. 뭐라고? 차 탄 거야. 아 차를 탔다고? 차를 탄 것도 역시 그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아니 저도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그 멀미를 많이 이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괜찮다라는 소리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 지금도 계속 아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신경쓰기 좀 떨어지죠. 근데 양진호가 너보다 더 아파. 걔는 안 나왔잖아. 나 내가 뽕을 줄게. 거의 죽어가. 아야 짜야. 저 무거워. 저 보여요. 뽕을 줄게. 다 해야 돼요. 다요? 부등식 여기 부등식 다요? 가능할 걸? 네? 할수 있어. 맞아 할 수 있어. 아니 나 저 어제도 부등식까지만 올라고 몇 번에서 주체를 나 어제도 부등식 하는 거 봤어. 했는데. 응. 나 어제 부등식. 아니 이거 좀 더러워가지고 좀 치우고 있는 중이야. 이거 여기 있구나. 이걸 줘야 되는데. 여기 주고 있었지. 그치. 어서 열심히 해. 그냥 하는 거 보면 내 부등식만 하는 걸로 또 줄여주고 또 연립방정 그냥 국제로 보내. 네. 난 좋아요. 자, 개념서 봅시다.
부가다 친구들도 이제 잠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진일이 형은 영상 저번에 들어볼 것 영상 같은데. 조회수가 26개인데 좋아요 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야 너네 좀 눌러. 아니 저 엄마 진짜. 저 제 유튜브 계정이 없고 엄마 계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안 걸로도 눌렀대. 누르면 되지. 좋아요 누른다고 뭐. 구독은 그게. 눌렀어요. 좋아요도 눌러. 나 어떻게 영상 개수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싫어요? 영상 개수보다 좋아요 개수가 적은 게 싫어요? 편집을 하세요. 구독자 수보다 좋아요 총 개수가 적은 게 싫어요? 한 명당 하나씩만 눌렀으면 됐어. 자, 그리고 개념사. 우리 딱 3개 남았어. 딱 절반 했다. 절반 했는데 지금 30분 남았어. 역시 빨리. 역시 난 거짓말쟁이였다. 자, 선생님 걔네 6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한 줄로 세운다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냥 뭐 4명이라고 할까?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걸 내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야. 자, 그때 우리가 몇 가지 고민들을 하는지 그냥 날 것 그대로 한번 접근해보자. 여기 있는 이 공식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 경우의 수에선 공식이라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지, 그냥 어떤 고민의 가지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얘네들을 여기 일렬로 줄 세우고 싶어.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인 입장에서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자리 누가 들어올까? 몇 가지? 내가 4가지. 좋아요. 자, 4가지의 고민을 했어요. 4가지의 고민을 했는데 여기 A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A가 들어오나 B가 들어오나 C가 들어오나 D가 들어오나 어차피 그 뒤에 이어지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A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이 경우의 수를 쭉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말이,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말이 나중에 우리가 지도 색칠하는 문제, 아니면 영역 색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풀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가볍게만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사뿐히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는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에 A를 채우나 B를 채우나 C를 채우나 D를 채우나 어차피 그 뒤에 이어지는 경우의 수는 모두 같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왜 둘이?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내가 A를 채웠어요. 4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을 추가로 더 이어가죠. 고민이 추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그래서 곱하기. 자, 그 다음 여기 자리. 몇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3개 선택지. 그래서 3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합니다. B. 그 다음 또 고민이 계속 이어져요. 네. 그 다음에 몇 개 선택지가 있어요? 네, 2가지. 그래서 뭐 D를 채웠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몇 가지 선택지가 또 있어요? 1가지. 그것이 또 연달아 발생하고 있죠. 그럼 결국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4자리에 이 얘네들을 채워넣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이만큼의 가지수로 나오는 거겠지? 내가 고민을 계속 연달아 진행하고 있어서 그들을 다 곱해서 계산을 완료한다면 24가지가 나오잖아. 그쵸? 마치 여러분들 아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을 때 우리 몇 가지 나온다고 했어? 12가지 나온다고 했잖아. 왜? 동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이 둘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곱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 4가지. 에다가 연달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선택지 몇 가지? 3가지. 에 연달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선택지 몇 가지? 2가지. 에 연달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 1가지를 모두 연달아 했으니까 다 어떤 연산을 한다? 곱하기 연산을 한다. 어때? 당연하죠? 네, 쉽죠?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건 4명을 4자리에 배치시키는 거였는데 A, B, C, D, E, F 잠깐만요. 자, 총 6명을 4자리에 순서대로 배치시키고 싶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 몇 가지 고민하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가지 고민해요? 6가지. 여기는요? 5가지. 여기는요? 4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들을 어떻게 양산해? 끝. 어때? 너무 쉽잖아요? 공식이고 뭐가 뭐 필요해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 n명 중에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n 곱하기 n-1. n명 중에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언제 다 외워요? 누가 외우래? 외우지 마. 왜 외워 이걸 바보같이. 그냥 딱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언제 합을 쓰는지 언제 곱을 쓰는지 얘기했었던 그 상황만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면 누가 봐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고 싶은 거잖아. 누가 봐도 여긴 6개의 선택지가 있고 누가 봐도 여긴 5개의 선택지가 있고 4개의 선택지, 3개의 선택지가 있잖아. 그럼 다 연달아 진행하니까 다 곱하고 싶잖아.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하고 싶어졌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되는 거죠.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의 숫자 카드를 뽑아서 4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 숫자 카드 1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를 내가 나열해서 서로 다른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자, 몇 가지? 오케이, 그들을 모두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 세 자리 정수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요, 어느 순간에 함정이 나타날지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함정에 매번 걸려 넘어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이상하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답이 틀려버리면 그것만큼 속상한 거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쉽게 답을 내서 쉽게 틀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어렵게 고민해서 힘겹게 맞추셔야 돼요. 세 자리 수. 네, 세 자리 수. 내가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굳이 아까보다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시키진 않았겠죠? 이제야 주십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씨! 야! 있잖아. 야! 이 0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고. 아, 오늘도 더듬이가 생겼네. 이거 그 답까지 내야 돼요. 곱한 거. 아, 나 더듬이 생겼어. 어떡해. 거둥이도 힌트인가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10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8. 아닌데 9 곱하기 10 10 곱하기 곱하기 9. 9. 아닌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데. 아이고. 10 곱하기 9. 자, 아니 그럼 왜 처음이 10이야? 왜 처음? 왜냐면 이게 0부터 9니까 아. 10가지잖아요. 그러면 10이 뭐 첫째 자리고. 에? 진짜? 아닌데? 여기 아니 왜? 에? 영 첫째 아니 자리 아니 네. 왜냐면 첫째 자리에 10이 한 자리인데 10이 어떻게 들어가요? 10 들어간 거 아니었어? 여기 0부터 9까지. 그러네요. 어, 그러면 그러지. 70.
아니 첫째 자리에 왜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10가지. 그러니까 왜 10가지? 천천히 생각해봐. 그 10개 그 경우가 가지. 10개 가지는 거야. 진짜 첫째 자리에 집어넣을 걸 가지고 너가 10가지 중에서 고민하겠어요? 세 자리 수를 무조건 세 자리. 답을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선 절대 답이 먼저 안 나오잖아. 그쵸?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힌트 주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보면은 답을 쉽게 얘기 안 해줍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답은 알려주는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숫자 카드가 일단 몇 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숫자 카드 중에서 내가 이 첫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데 내가 10가지의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나요? 숫자 카드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왜 아니에요? 0이 못 들어. 그럼 몇 가지의 후보가 있습니까? 9개. 그래서 여기는 9가지입니다. 얘는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리는 왜 10가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아이 처음에 음. 0이 안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 안 들어가서 일단 9라고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넌 두 번째 자리는 아.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 0이 안 들어가가지고 9개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셋돼가지고 0부터 9. 오케이. 너는 이제 이 숫자 카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또 다른 사람. 나 뭔가 내가 얘기한 게 심히 잘못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내가 다 처방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기회들 놓치면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걸로 보면 이렇게 2가지가 오답이었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몇 가지입니까? 9. 네. 자, 그럼 왜 8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냐면 여기 10가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0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9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제외하고 이제 9개의 숫자 카드. 네. 근데 거기서 하나 썼으니까 네, 하나 썼으니까 이제 숫자 카드 몇 개 남았어요? 8개니까 왜요? 아까 처음 숫자 카드 몇 개였어요? 10개. 음. 근데 0을 빼고 그 0은 왜 뺐죠?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느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뺀 겁니까? 어.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계속 이 대화로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0을 왜 뺐죠? 0을 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첫째 자리에 들어가면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 몇 가지입니까? 9가지. 네, 9가지. 왜 9가지죠? 왜냐면 0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9를 뺐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뭔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는 먼저 채웠고 남은 숫자 카드는 9개인데 여기서 딱히 뭐 배제되는 거 없죠. 뭐 0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9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자리 몇 가지? 하나, 둘, 셋. 10가지. 네, 8가지. 이건 다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네. 그래서 9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 숫자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999) 이하의 수. 아, 잠시만. 0부터 9까지 숫자 카드 한 장씩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999 이하의 수는 모두 몇 개? 숫자 카드가 한 개씩만. 네, 한 개씩만 있습니다. 좀 이따 숫자 카드는 무한히 있는 상황도 물어볼 거예요. 그러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어때?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면 되지. 아, 그런데 확률이 좀 작았었네. 아니, 적었었네. 그냥 얘기해줘. 마음껏 틀리십시오. 마음껏 틀리시고 마음껏 여기서 배우셔야 합니다. 마음껏 틀리면 마음껏 고치고 가야 되는데. 다음에 안 틀릴 텐데. 아, 그렇게 잊혀진 기준이요. 분리방정식이 더 어려운데 여기서 분리방정식 하고 같이
브레이크 싶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하신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답을 불러봅시다. 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시작! 9 곱하기 9 곱하기 8. 아이고, 막 다 다르다. 자, 일단, 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10. 자, 그 다음 너는? 19, 8. 19, 8. 그 다음 너는? 아니 9 9 8. 9, 8. 자, 너는? 9, 8. 자, 그 다음 너는? 19, 8. 어디 19 8. 는? 19, 8. 어이 19 8? 아니 틀린 거. 그런 리가 없는데 10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하의 세 자릿수도 아니고 그 이하의 수라고 했잖아. 그럼 000도 되잖아. 근데 숫자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한이가 하나밖에 아니잖아. 없어요? 나 언제나 숫자 카드 하나밖에 없는 아 상황을 얘기해. 진짜요? 음. 아 무한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좀 이따 되겠다고 했죠. 아 숫자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건 좀 이따 낼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아웃. 이유 알았죠, 여러분? 이 친구가 저렇게 쓴 이유. 자, 19, 8 한번 파악해 봅시다. 19, 8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나 자신 있다. 19, 8. 얘기해 봐. 그러니까 999 이하니까 일단 세 자리 자연수에서 그 세 칸에서 맨 앞에 0도 들어가도 되니까 왜 들어갈 수 있죠? 0이 들어가도 두 자리 자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가 999 이하니까 0도 들어가도 되고 네, 오케이. 그럼 한 자릿수는 만들 수 있어요? 한 자리 자연수는 못 만들어. 오케이, 못 만들어요. 00이 들어가야 아하. 이제 되니까 일단 한 자리 단수는 못 만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제약이 따로 없죠. 이 10개의 숫자 카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입니다. 자, 여기는요? 9. 네, 이거 하나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제 9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8. 네, 2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8개. 자, 그럼 9 곱하기 썼던 사람은 여기에 0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98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999 이하라고 했잖아. 내가 딱 문제 바꾼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 자리 정수를 999 이하의 수라고 바꿨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세 자리 정수? 그럼 무조건 세 자리여야 돼요. 근데 999 이하? 그럼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숫자 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숫자 카드가 마음껏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1번,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2번, 이걸로 만들 수 있는 999 이하의 수 각각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 둘 다 답 나오셨습니까? 자, 1번 답. 세 자리. 자, 하나, 둘, 셋. 9 10 9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90. 자, 90 10. 9, 10,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또 나 이거랑 답 다르다. 저는 10죠. 10, 19. 또 다른 분은? 오케이. 자, 일단 10, 19는 어떤 이유 때문에 10, 19라고 하셨죠? 그냥 10이랑 9 들어갈 수 있는데 딱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답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고쳐주셔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의미는 달라져서 답이 돼요. 몇의 자리?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뭐 어떤 자릿수? 자, 내가 해드리죠. 자, 10, 19가 정답이 되려면 그럼 저는 1의 자리부터 했어요. 전 1의 자리부터 채웠어요.
라고 한다면 정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0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0가지. 그다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0 제외 9가지. 그럼 10, 19도 정답 아닙니까? 말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 앞에서부터 채워야 됩니까? 뒤에서부터 채워도 되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내가 다 맞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오케이. 일단 답은 9 곱하기 10 곱하기 10. 어쨌든 10과 10과 9가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999 이하의 수. 이건 몇 가지? 10, 10, 아니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니 10, 10, 10. 자, 그러면은 10, 10, 10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어, 999 이하면 999까지는 되는데 1000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10, 10을 한다면 하나를 빼주셔야죠. 10, 10 곱하기 9를 하게 된다면 1000이 아니라 900이 되니까 100개를 빼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가 여기에서 1000은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개가 안 되니까 그 한 개를 빼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전체 결과에서 하나를 빼줘야지. 여기서 10을 9로 다운시켜버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얼마예요 이건? 이건 1000이죠? 근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9를 하면 이건 얼마죠? 100개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를 빼줘야 되는데 하나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100개를 빼주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일단 그 조치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여기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9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지가 9개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내가 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99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0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 하나 숫자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숫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논리를 펼치고 싶었다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다가 빼기 1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999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일까요? 아니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다 1을 빼야 할까요? 자, 1을 빼야 한다 손. 1을 안 빼도 된다 손. 자, 일단 1을 빼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0, 0, 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는요 0부터 999까지 해서 1000개입니다. 1부터 1000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고 여기 어떤 숫자 집어넣고 여기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결과로서 1000이라는 거 만들 수 있나요? 만들어 보세요. 0부터 9까지 숫자 카드 하나씩 사용해서 여기에 채워 넣는 것으로 1000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채우는지에 따라서 0부터 999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개는 0부터 999까지만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세주고 싶지 않은 1000은 원래 안 세줬기 때문에 빼기 1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됐죠? 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이 개념 4에서 나오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해당할 겁니다. 그다음 개념 5까지도 우리가 같이 겸사겸사 공부를 했고요.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이 위에 하나 메모만 해두십시오. 경우의 수의 정의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 경우의 수의 정의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 자, 경우의 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경우의 수의 정의?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야? 오늘 시인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네, 구분 가능한 경우의 수. 이게 경우의 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B, C, D, E, F 총 6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겠다고 합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게요. 회, 부. 자, 그럼 회장 뽑는 경우의 수 고민 몇 가지 하죠?
쉽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선생님이 있지 않아. 근데 여기서 회장을 뽑으려고 해. 내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정은. 김정은 보고 있나? 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혹시 몰라요. 간첩이 이제 그 유튜브 보고서 구독 취소할 수도 있어. 네. 너가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회장으로 누구 뽑을지 몇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이거 소신껏 말하는 습관 생기셔야 돼요. 자, 몇 가지? 네, 6가지.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지우개. 부회장 뽑는 거. 몇 가지? 아까 회장 뽑았어요. 이미 한 명. 5가지. 자, 그럼 내가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는 거지. 회장 뽑거나 부회장 뽑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자, 그럼 이 6과 5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틀리더라도 말하고 틀리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틀리면 내가 그거 해결 못 해드립니다. 자, 더해요, 곱해요?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자, 곱해요. 더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더한다.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본인만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 자, 내가 계속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틀릴 용기 없으면 나중에 자신감 뚝뚝 떨어져요. 지금 이 수업 때 마음껏 틀리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전처럼 내가 뭐 너네한테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흉보고 그러지 않았잖아. 너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유를 들어보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처방해드리고 진단해드리겠죠. 이런 대화를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신껏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지금조차도 자신감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무슨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지금도 없는데 나중에 무슨 자신감이 생겨? 그럼 그때는 문제를 풀고 계속 틀리면 고쳐줄 사람도 없는데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을 굳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남들 눈치 싹 살피면서 대중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평생 정복 못한다.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전부 내 진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여기서 눈치 보면서 자신감 없어서 남들 의견 따라하고 대중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경우에서는 확률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럴 리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예외를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진짜 찐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뻔뻔하게 틀리시는 분들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틀려요? 뻔뻔해지셔야 돼요.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납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그 사람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밝히는 게 내가 틀릴 것이 두려워서 계속 뭔가 이렇게 숙이고 있다면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평생 고개 못 들어요. 이 단어에서만큼 확실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라. 알겠죠? 네, 자, 이 회장을 뽑거나 부회장을 뽑거나 해서 내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자, 1번과 2번.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몇 번? 네, 좋아요. 저는 다 2번이라고 하셨네요. 당연히 우리는 이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예요.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는 거예요. 회장 뽑든 부회장 뽑든 둘 중에 하나만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6가지, 5가지의 고민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둘을 어찌 연산해야 됩니까? 1번 더한다, 2번 곱한다. 번호? 1번 더한다, 2번 곱한다. 번호? 자, 우리는 지금 6가지랑 5가지가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인가요?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회장 뽑든 부회장 뽑든 뭘 하나를 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연달아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그럼 왜 더한다 생각했죠? 연달아. 그럼 너가 연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진문방구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의 하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과자든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쉬운 예시들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는 상황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곱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해했나요? 네,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가 진단을 통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예시를 떠올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랑 5가지를 곱해야 돼요. 회장 1명 뽑고 그에 따라서 부회장 5명의 선택지, 회장 1명 뽑고 그에 따라 부회장 5명의 선택지, 5명이 모두 6번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5랑 6을 곱하는 것이죠. 5번이 6번 더해지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회장, 부회장 뽑는 거. 이걸 우리가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상황.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어요. 회장 2명 뽑는 상황. 회장 2명 뽑는 상황.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회장 누구 뽑지? 몇 가지 고민합니까? 본인은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 몇 가지 고민합니까? 자, 회장 여기서 누구 뽑지? A, B, C, D, E, F 중에서 누구를 회장으로 뽑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고민의 개수가 몇? 2명 뽑아요. 아, 일단 이거 한 명이에요. 요 한 명 뽑을 때. 이 첫 번째 회장 뽑을 때. 이 한 명 뽑을 때 나는 몇 가지의 고민을 합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6가지 고민합니다. 그쵸? 6가지 고민을 해요. 6가지 고민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A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뽑아놨어. 내 마음속으로 지금 회장 한 명은 A야. 자, 그 다음에 난 두 번째 회장을 또 뽑아야 돼. 자, 두 번째 회장을 뽑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내 머릿속에 지금 후보, 선택지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5가지. 5가지. 그래서 내가 그 5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B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6 곱하기 5로 하면 되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문제가 발생하나? 이거 혹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구분이 무슨 뭐랑 구분해야 돼? 회장이랑 얘랑 구분이 안 되긴 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둘 다 회장인 것은 문제는 안 돼요. 그럼 회장을 뽑기로 했는데 둘 다 회장을 뽑은 것 뿐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A, B랑 B랑 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에서 6가지 고민을 할 때 A 뽑을까, B 뽑을까, C 뽑을까, D 뽑을까, E 뽑을까, F 뽑을까 해서 6명 중에 1명을 고민해서 A를 뽑았죠. 그게 6가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를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누굴 뽑을까 고민해가지고 이제 B를 뽑았죠. 그 5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A, B를 뽑는 건 6 곱하기 5의 한 일원입니다. 하나의 구성원이라고요. A, B를 뽑았다라는 그 한 가지는 이 30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나 이해 안 된다, 손. A, B를 뽑았다라는 그 행위는, 그 결과는 6 곱하기 5라는 그 30가지 중 하나일 거다. 나머지 29가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0가지 중 하나다. 이해됐으면 손 살짝?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집중. 중요해요, 집중. 이 말 먼저 들어주세요. 내가 6명 중에 1명을 뽑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B를 뽑을 수 있지. 그 다음에 B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때 A를 뽑을 수도 있지. 자, 그건 역시도 이 6 곱하기 5, 30가지 중 하나 아닙니까? 그쵸? 6명 중에 누구 뽑지? A. 5명 중에 누구 뽑지? B. 이 상황이랑 6명 중에 누구 뽑지? B. 5명 중에 누구 뽑지? A. 라고 뽑는 상황이랑 결국 얘도 이 30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둘 하고 나머지 28개 해서 전체 30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해됐다, 손. 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결과를 보세요. 이 결과랑 이 결과를 보십시오. 서로
같은 결과입니까? 다른 결과입니까? 같은 결과죠. 같은 결과면 내가 서로 구분하고 세줘야 돼요? 아니면 서로 같은 걸로 하나로 세줘야 돼요? 하나로 세줘야 돼요. 잠깐 자식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 출석 체크지. 자 그러면 내가 하나로 카운트해주고 싶은 것을 지금 이 30가지는 이런 젠장 몇 가지로 카운트해주고 있어요? 응? 내가 한 개로 세주고 싶은 걸 이 30가지로 개수 센 거는 이 한 가지로 보고 싶은 상황을 지금 몇 가지로 세주고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로 세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실제 원하는 그 결과보다 얘는 2배로 뻥튀기해서 세주고 있겠네? 아하.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실제 30가지가 아니라 이거 지금 뻥튀기 된 지금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나누기 2를 해줘서 15가지라고 확정 지어주셔야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회장, 부회장 뭘 하지? 회장, 부회장하고 학교에서 또 무슨 직책이 있어요? 정규 부회장이랑 정규. 아니 그 학교 반에서 회장, 대의원. 부회장 어? 회장. 대의원, 소위원. 반에서 또 그런 게 있어? 반장. 네. 대의원이 나가서 정비되는. 그래? 그럼 의원. 무슨 학교냐? 반. 보통 이거 전교 학생들 대상으로 정하지 않나? 그 회장, 부회장 난 전교. 해가지고. 네, 자 어쨌든 자 내가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의원 한 명 이렇게 뽑으려고 해요. 의원은 서로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한 명이면 뭐 이 사람이 진정한 김정은 아닙니까? 아니 보통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협의는 아니야 이 문제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 독단적인 의사결정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김정은이라죠. 자 회장, 부회장, 의원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일단 자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정해봅시다. 몇 가지 선택지? 세 가지. 에. 누굴 회장으로 뽑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6가지. 누굴 부회장으로 뽑을까? 5가지. 누굴 의사라고 할 뻔했는데 누굴 의원이라고 뽑을까? 네 가지. 4가지. 그래서 6과 5랑 4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다 곱하고 싶죠. 자, 반 인원은 6명인데 회장은 3명입니다. 자, 10%의 확률로 맞아요. 자, 여러분들 회장 하고 싶으면 요 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도 여기서 회장 안 되면 얼마나 슬플까? 자, 여기 봐봐. 회장. 우리가 회장 뽑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굴 회장으로 뽑지? 몇 가지? 6가지. 누굴 또 회장으로 뽑지? 몇 가지? 5가지. 누굴 회장으로 뽑지? 몇 가지? 4가지.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로 잡혀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쵸? 그런데 이게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자 내가 1번 회장 누구 뽑지 했는데 이제 A를 뽑겠다고 결정했어요. 2번 회장 누구 뽑지 했는데 B를 뽑겠다고 결정했고 그 다음 3번 회장 누구 뽑지 했는데 C를 뽑겠다고 결정을 했어. 자 그런데 이 A, B, C가 회장으로 뽑힌 이 상황은요 분명히 6 곱하기 5 곱하기 4의 한 가지로 카운트가 된 결과겠지, 그치? 이해됐으면 손?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6명 중에 한 명을 고민했는데 A를 뽑고 그 다음 여기서 5명 중에 한 명을 고민했는데 C를 뽑고 여기서 또 4명 중에 한 명을 고민했는데 B를 뽑은 이 상황 즉 A, C, B라는 것은 역시 또 이 6 곱하기 5 곱하기 4의 또 다른 한 케이스로 카운트가 됐겠지? 맞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B를 뽑고 A를 뽑고 C를 뽑은 B, A, C 이것도 또 다른 경우로 한 케이스로 카운트가 됐겠지? 그 다음에 B를 뽑고 C를 뽑고 A를 뽑은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케이스로 카운트가 됐겠지? C를 뽑고 A를 뽑고 B를 뽑은 것도 또 하나의 케이스로 카운트가 됐겠지? C를 뽑고 B를 뽑고 A를 뽑은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케이스로 카운트가 됐겠지? 근데 이 모두가 다 어때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 모두가 다 어때요? 결국 회장단은 같잖아. 결국 결과는 같단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게 한 가지로 카운트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젠장 6 곱하기 5 곱하기 4는 그걸 전부 다 다르게 세주고 있다.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다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될까요? 추가적인 무슨 조치를 해줘야 돼요? 나누기 6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해요. 아까는 2명이라서 나누기 1을 했다. 그럼 3명이면 아니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근데 왜 6이지? 여기서 6이라는 건 왜 튀어나온 거냐면요. 자, 아까 2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아까 2가 왜 나왔죠?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나눴던 거야. 2번만큼 중복이 있어서. 그럼 3명일 때는요? 3명일 때는요?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하겠죠. A, B, C, A, C, B, P, A, C, B, C, A, C, A, B, C, B, A. 이래서 6가지인 거야. 즉, 3명을 A, B, C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세 자리에 3명을 자리 바꿔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곱하기 몇 곱하기면? 자, 여기 누가 들어갈까? 몇 곱하기? 3 3 곱하기 2 2 곱하기 1 1. 그래서 6가지. 아, 3명일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구나. 2명일 때는 2명이 자리를 바꾸는 2 곱하기 1. 2라고 나눠줬었다면 3명일 때는 3명이 자리를 바꾸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럼 4명일 때는 몇으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4겠어? 몇으로 나눠줘야 될까? 4명이 자리를 마구잡이로 바꾸는 10 불러보세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 즉 24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럼 5명이 모두 다 똑같은 회장일 때 6명을 뽑는 6명 중에서 회장 5명 뽑을 거예요. 아 진짜 자,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나눠야 되겠어? 5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몇으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 120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120.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3명이라서 3으로 나누고 4명이라서 4로 나누고 이게 아닙니다. 3명인 경우에는 왜 6으로 나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그래서 6가지로 나눈 겁니다. 4명일 때는 4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그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니까 그래서 24로 나눌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구분 가능한 것들만 카운트하기로 했잖아요. 구분 불가능한 것들은 카운트 안 하기로 했잖아. 그치?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